첫 번째로 모실 기업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드렸지만요. 지금 한국 영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합니다. 기생충에 이어서 올해는 또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또 상까지 어마어마무시하게 큰 곳에서 받았죠. 바로 아카데미에서 받았는데요. 이렇게 한국 영화가 정말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들도 궁금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영화들을 더 상업화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지도 너무나도 궁금한데 이런 분들이 아마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곳에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곳에서 참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자랑스러운 한국 영화,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한국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해서 물심양면 도움을 청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서울에 있지 않아요. 부산에 있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인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이대희 팀장님, 그리고 김신비 대리님, 서선주 주임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숨이 탁 막혔었어요. 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마스크 없이 했는데 올해는 또 마스크 있게 하려니까 굉장히 좀 힘드네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해봐야죠. 네, 해봐야죠. 좋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또 모신 또 세 분의 이렇게 분이 계신데 작년에도 인사팀과 그리고 따끈따끈한 또 새로 입사한 신입 선배님을 모시고 했는데 오늘도 이 구조를 딱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누가 선배고 누가 또 베테랑 고참인지 느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세팅을 이렇게 맞추시고 온 분들은 대부분 팀장님이시더라고요. 네, 각자 소개 한 분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진흥위원회 인사총무팀 팀장 맡고 있는 이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진흥위원회 인사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리 김신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선주 주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사 담당자로 우리 이대희 팀장님 그리고 김신비 대리님 모셨고 마지막에 이름이 좀 달랐어요. 부서가. 그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정환경조성센터에서 우리 서선주 주임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여기 두 분은 인사팀이고 저 끝이 이제 따끈따끈하게 입사한 신입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몇 년도에 입사를 하셨고 또 어떻게 해서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네. 말씀드릴까요? 네. 헌사원 이대희입니다. 네. 저는 2013년도에 이제 처음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략 한 10년 정도 조금 안 되게 다니고 있는데요. 원래부터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뭐 한국에 영화 안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저한테 그랬듯이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도 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또 전공도 제가 행정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좀 그 교집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영화 산업이나 좀 영화 생태계를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영화진흥위원회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운도 좋게 졸업할 시기에 딱 채용 공고가 나왔고 그래서 좀 운이 좋게 다니고 싶은 직장에 바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혀 떨리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차근차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팀장님보다 조금 덜 헌사원인 김신비라고 하고요. 네, 입사 연도는 2014년입니다. 지원 동기를 되게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려니까 그렇죠? 네. 너무 쑥스럽긴 한데 일단 영화는 사람들에게 좀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제를 얘기하고 고민하게 만든다는 점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많이 긴장하셨나요? 네. 조금 러프하게 질문 하나 이어갈게요. 우리 좋아하시는 영화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어떤 영화를 조금 보고 나는 이 영화가 좀 괜찮았다 하는 영화.
아카데미 수상작 중에서 네. 갑자기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데요. 제가 모르는 영화일까 봐 갑자기 조금 두근두근합니다.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네. 영화가 있는데 네. 좀 약간 판타지스러운 장르고 네. 보면서 네, 되게 기분 좋게 어허. 즐겁게 봤던 영화여서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팀장님 안 물어보면 또 서운하실 것 같아서. 아, 네. 네. 서운하진 않지만 뭐 네. 여쭤보시면 대답은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화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네. 또 영화에 대한 또 보는 안목들도 좋으실 것 같은데 혹시 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으시다면? 저는 약간 좀 헌사원이라 그런지 좀 약간 옛날 영화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 화양연화라고 좀 이제 옛날 영화인데 왕가희 네. 감독의 영화인데 음흠. 뭐 원래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영화는 그런 건 아닌데 네. 뭔가 요새 좀 보기 힘든 좀 약간 찐한 좀 감성 이런 게 있어서 네. 오히려 좀 지난 다음에 봤는데도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아, 화양 영화. 예, 이제 그런 감정을 또 다른 영화에서 잘 못 느껴봤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왠지 중국 배우 느낌도 나고 네, 되게 멋지십니다 우리 팀장님. 아 좋습니다. 분위기 조금 풀어보려고 사담을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에 우리 또 주임님 네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작년 말쯤에 입사한 지금 한 회사를 다닌 지 반년 정도 지난 따끈따끈한 신입사원이고요. 저도 역시 한국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영화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뭐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싶어서 위원회에 지원을 했고 운 좋게도 합격을 해서 잘 일하고 있습니다. 아 왠지 이 답변이 면접 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사뭇 듭니다. 자 일단은요 저희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부터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영화에 평소에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 영화진흥위원회가 어떤 기관인지 좀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영화진흥위원회란 곳이 어떤 곳인가, 뭐 하는 곳인가를 좀 설명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지금 네, 저희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법률의 저희 존재 근거라고 하죠. 이제 그런 설립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제 영화의 질적 향상 도모 그리고 한국 영화 및 영화 산업의 진흥을 위한다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이제 밑에 영화 발전 기금이라고 해서 영화관 입장권 매출액의 3%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표값의 3%, 그러니까 뭐 10,000원의 표를 샀다. 그럼 300원 정도는 영화 발전 기금에 귀속이 되게 돼 있어요. 영화관 발전금 부과금이라고 해서 극장들이 저희한테 납부를 하면 저희는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화 산업을 좀 진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973년에 저희가 처음 세워져서 꽤 오래됐죠. 한 5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처음에 설립됐을 때는 영화진흥공사의 형태로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화 제작이나 이런 것에 관여하는 형태였고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산업이 좀 자생력이 생기고 나서 이제 행정적으로 또 약간 정책적인 지원기관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의 위원회가 된 건 이제 1999년이고 2013년에 부산에 처음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2021년 최근에 센텀시티에 있는 영화의 전당 앞으로 저희 신사옥이 완공이 돼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임무라고 해서 이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독립예술영화, 그다음에 예. 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의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이제 독립예술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단편 영화 등의 진흥,
영화의 유통 배급 지원 및 해외 진출, 국제 교류 지원, 디지털 시네마 관련 영상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 지원, 한국 영화 진흥 및 영화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지역 영상 문화의 진흥, 영상 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 운영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실무선에서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영화라는 거는 어떤 정답이 있는 객관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주관적인 가치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어벤져스 같이 굉장히 시장성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도 있지만 어떤 소수에게만 어필할 수 있는 영화도 있고 또 다수가 보기에는 조금 난해한 영화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다양한 영화들이 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선을 보일 수 있으면 조금 더 다양한 가치들이, 그러니까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강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영화의 기획 개발, 이제 구상을 하는 단계부터 촬영해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멋지게 만들어내고, 이것이 유통되고 배급돼서 사람들 앞에 상영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조금 그런 시장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에게 좀 가치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영화들을 좀 잘 만들어지도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유통 배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좀 어떤 영화계의 이상향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갈수록 뭐 넷플릭스 사태도 있고, 뭐 넷플릭스의 어떤 유행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영상이란 것들이 좀 변동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또 대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슈도 있고, 또 수도권 중심의 영화관 이외에 좀 이제 그런 약간 소외된 지역의 지역 영상 문화를 진흥하는 거, 그다음에 그럼 이제 이런 건강한 영화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취약점은 뭔가, 그다음에 강점은 뭔가, 우리가 또 뭘 해나가야 하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조사하는 이런 것까지를 저희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영화의 진흥으로 국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이런 이제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영화의 가치를 국민과 나누는 영화 정책 전문기관인 우리가 해내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핵심 가치라고 하면은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문화 다양성, 이거 뭐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문화 다양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보는 국민들, 그다음에 영화를 만드는 영화계 관계자들과 좀 끊임없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런 능력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이제 사업화해내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좀 공정성 있게 수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좀 핵심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조직 현황인데요. 뭐 이거는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마 이것보다는 저희 총 정원은 총 134명 정도의 기관이에요.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정도의 기관이고, 다음 이제 인재상, 이것도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딱딱하고 추상적일 수 있어서, 그럼 저희 직원들은 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그다음 또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이런 거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직원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영화를 보는 국민들 또는 이제 영화 산업계 종사자들의 필요라는 거를 이제 정책화해낼 수 있는 그런 좀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다면은 영화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기본으로 탑재돼 있는 게 이제 소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영화에 대한 지식, 뭐 이 영화 감독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카메라를 어떻게 쓰고 이런 것보다도 영화 산업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좀 문화의 가치나 문화 다양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좀 안팎으로 소통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일하기에 좀 적합한 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루할 수 있는 헌 사원의 저희 위원회 소개 다 끝났고, 이제 그럼 앞으로 좀 더 궁금하실 채용에 관한 내용은 저희 조금 덜 헌 사원인 김신비 대리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목차인 2021년 채용 안내는 조금 덜 헌사원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2021년 채용 계획은
기관 사정 및 진행 경과에 따라서 일부 변동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2021년 채용 계획입니다. 채용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NCS 기반 직무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의 제한이 없으며 입사 지원서 내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형평적 채용 대상자 우대 채용입니다.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전 지역 인재,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우대 채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 채용을 위한 제척 기피제 및 채용 점검위원회 운영입니다. 제척 기피제는 평가위원과 평가 대상자 간 이해관계 발생 시 해당 건에 한하여 평가를 제척 기피하는 제도이고, 채용 점검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 전 모든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 채용 분야는 일반 사무이며 채용형 인턴 형태로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채용형 인턴은 입사 후 3개월간 인턴 기간을 거친 후 일정의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식 직원으로 임용됩니다. 채용 인원은 5명 내외이고 채용 시기는 한 달쯤 후인 6월 말부터 공고하여 최종 합격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2021년 채용 자격 요건입니다. 일단 공통 자격 요건은 총 5가지인데요. 아마 타 기관과 유사할 것 같고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위원회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을 필요하였거나 면제된 자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의 경우에는 별도로 자격 요건을 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원회는 영화의 국제 교류 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공인 외국어 성적에 대한 기준 점수를 두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확인 가능하신 6개 시험 및 기준 점수 중 1개 이상 부합하시면 되고,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 네, 다음은 2021년 채용 전형 절차입니다. 전형 절차는 총 6단계이고요. 순서대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작성과 접수를 받고 있고요. 해당 지원서 양식은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위원회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년도 채용 공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은 입사 지원서 30% 및 자기소개서 70%로 평가를 합니다. 자기소개서 부적합 기준과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 사항 해당 시 결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는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50배수 이내로 선정합니다. 네, 다음은 1차 필기 전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식 50% 및 일반 논술 50%로 평가합니다. 일반 상식 시험은 총 60분으로 영화 영상 분야 문제가 40% 포함된 총 50문제로 진행이 되며, 일반 논술 시험은 총 90분으로 영화 영상 관련 문제 1문항으로 진행됩니다.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20배수 이내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2차 필기 전형은 NCS 직무능력 기초검사 40% 및 인성검사 적부로 평가하며, 여기에 1차 필기 전형 결과가 60% 반영됩니다. NCS 직무능력 기초검사는 60분으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총 50문항으로 진행되며, 인성검사는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네, 다음은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은 영어 인터뷰 10% 및 전형 위원 면접 90%로 평가합니다. 영어 인터뷰는 5분 내외로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형 위원 면접은 10분 내외로 다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인원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면 신체 검사 및 결격 사유 조회를 실시하며 3개월간 인턴 기간을 거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식 임용됩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면접 전형에는 우대 가점이 별도 부여되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채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아주 영화진흥위원회 채용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시죠? 네,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해주셨는데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직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는데 여기 채팅창 댓글창에다가 궁금한 거 채용에 관련돼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입사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건지 뭐 전반적인 것들 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존에 정해져 있던 질문 외에 또 한번 엄선을 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전에 저희가 뭐 퀴즈가 중간중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퀴즈를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퀴즈 우리 대리님께서 해주신답니다. 네, 제가 엄청 존경하시는 분이고요. 네. 네, 영화진흥위원회 인사총무팀장 님 성함은 무엇일까요? 가장 존경하신 헌. 네. 네, 헌. 자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옆에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웃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만 해도 70여 분께서 저희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120명 정도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이분이세요. 예, 팀장님인데, 팀장님의 성함을 맞추는 게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뭐 학창 시절의 에피소드나 혹은 지금 우리 구직자분들께서 개그 콘서트는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성함이 뒤에 똑같은 개그맨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올드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건 힌트는 안 될 것 같고 뭐 혹시나 힌트가 될 만한 이름이 있을까요? 이름이 똑같지는 않은데요.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축구하다 보면은 별명이 2대2였어요. 2대2. 네. 2대2. 네. 그래서 그런 똑같지는 않은데 네. 이제 나중에 제가 계속 발표할 때가 되면 한 번씩 제 인사를 한번 드리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대2라는 힌트를 주셨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뭐 대리님, 뭐 주임님, 팀장님 할 때 이름을 조금씩 성함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할 테니까요. 중간중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링크에다가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엄선해서 집 앞까지 경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사전 질문 저희가 준비된 거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볼 텐데요. 사실은 저희가 영화진흥위원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막 이렇게 채용에 관련된 내용이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거든요. 찾기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 지원자분들께서 우대하는 뭐 자격증이나 혹은 활동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김신비 대리님. 네. 우선 채용 직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년도 일반 사무직 채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회는 아무래도 국제교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공인 영어 성적에 대한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을 했었습니다. 우대 가점 기준은 토익 레벨 7 이상, 오픽 AL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또 영어를 또 보네요. 네, 그렇죠?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영어도 본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자면 제일 처음에 지원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첫 번째 필기를 서류 전형하고, 그 다음에 필기 1차, 네. 필기 2차,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면접. 면접, 네. 그 다음에 면접은 한 번에 보는데 네. 이제 면접 볼 때 일반 면접이 있고 영어 면접을 같은 날 같이 봅니다. 같은 날 같이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뭐- 최종 합격. 그런가요? 자, 이 과정 속에서 필기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지원서 작성해 주실 때 이제 필기 전에 아마 자소서 쓸 때 좀 이런 것들은 유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블라인드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요 유념해야 될 점 혹시 있을까요? 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블라인드 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결격 처리됨으로 유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전년도 채용에서 가장 많았던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 사례는 전공, 학교, 성별, 출신, 지역 등에 대한 기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소개서 제출 전에 꼭 다시 한번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걸 안 쓰면 뭘 쓸 수 있죠? 지금 전공 학부 지역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주로 그래도 요즘 블라인드가 대세다 보니까 아마 쓰시는 폼들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거 없이도 충분히 많이 쓸 수 있는 건 이제 활동했던 것들,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필기를 2번이나 본다라고 했는데 이 필기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계속 부탁드릴게요, 대리님. 네, 아무래도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긴장이 많이 되다 보니 마킹 실수 등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 속에서 다시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험 종료를 안내하는 방송이 나온 후에도 계속 답변지를 작성하실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님도 혹시 필기 치셨나요? 네, 쳤습니다. 그때도 1, 2차였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은 많은 우리 주임님, 나는 1, 2차 다 쳤다. 맞으신가요? 네, 전 1, 2차 쳤습니다. 1, 2차 다 했다래요. 예, 이제 최대한 우리 구직자분들과 공감을 나눠줄 수 있는 분께서 좀 꿀팁 좀 전해주세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우선 그 2차 NCS를 가기 전에 일반 상식과 논술이라는 큰 벽이 있어서 좀 많이들 답답하실 텐데요. 일단 처음 봤을 때 저는 영화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영화 상식 부분을 준비하기는 조금 수월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나 외우겠다 이렇게 시도하지 마시고 그 당시 영화계에서 이슈가 좀 되는 부분들을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던 당시에는 봉준호 감독이 막 그 국내 최초로 감독상 작품상을 수상해서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거웠고 또 영화 음악 감독 중에 되게 거장이신 엘리오 모리코네 감독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그런 이슈들 중심으로 좀 키워드를 만들어서 상식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논술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영화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꾸준하게 읽으시면서 영화계 현안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직접 문답을 한번 써보시면서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좋습니다. 일단은 월간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약간 홍보 아닌 홍보와 같이 저도 이렇게 검색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어디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네. 그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그 대표 메뉴에 정보 연구 통계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발간 자료들이 다 안내가 되고 있어요. 발간 자료에는 이제 월간 한국 영화가 이제 매월 한 부씩 올라오고 있고 저희 위원회 정책연구팀에서 진행하는 다른 연구 보고서들도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옆에 계시는 이대희 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뭐 내용 이런 것도 주인공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공부해오면 좋다라고 아까 전에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거랑 조금 일맥상통하게 월간지를 좀 자주 봐라. 네, 보면 좀 도움 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꿀팁도 알려드렸으니까 지원하고 싶으신 우리 구직자 여러분 꼭 한번 사이트 방문해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이랑 논술, 상식 통과했어요. 옆에서 웃고 계세요. 1차만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때 당시에도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2차에서는 또 저희가 NCS 인적성 면접, 인적성 시험 이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그러고 이제 그걸 통과하고 나면 이제 영어 인터뷰와 전형 위원 면접이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댓글창에서 영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우리 김신비 대표님, 대리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영어 인터뷰의 경우 영어 회화 실력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1대1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질문의 예로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영어 많이 쓰세요? 혹시 회사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잘 안 쓰죠. 네. 해외 부서 아니면 사실 네.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는데 이제 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 영화제, 그다음에 다른 뭐 전주 국제 영화제 이런 국제 영화제 그쵸. 같은 데 참가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네. 그런 데서는 이제 해외 게스트들이 가끔 이제 음. 가끔이 아니라 이제 저희 회사를 이제 활보하고 돌아다니기도 그렇죠, 하죠. 그렇죠. 이제 네. 프로그래머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응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영화제가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타이틀에 이제 이름에 국제 영화제가 이제 붙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이제 글로벌 소양을 조금 키워 있는 인재를 조금 원한다라고 들려 보입니다. 우리 대리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일단 국제 교류 지원 업무를 네. 담당하게 될 경우에 해외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 이메일, 전화 등으로 소통을 하고요. 국내 영화인들을 인솔하여 해외 영화제 등에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입사 후에도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꾸준히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구직자분은 다 걱정이 돼요. 왜냐면 모든 게 다 걱정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최전선에 있는 우리 주인님께서 조금 더 쉽게 썰을 좀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 면접을 준비할 때 이 영어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질문을 하지 하고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물론 작년에 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제 아마 구직자 영어 성적을 준비를 하실 텐데 그때 스피킹 시험을 많이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을 준비하면서 하시는 정도의 회화 연습으로 충분히 답변 가능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제가 뭐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소개나 좋아하는 영화 또 왜 지원했는지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뭐 약간 기출 문제처럼 이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왜 지원을 했냐, 뭐 어떤 영화 좋아하냐, 요 정도의 수준으로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임님께 한 번 더 여쭤볼 것 같은데요. 입사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원했던 우리 회사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냥 웃지요. 그냥 네. 웃어요. 네, 좋다는 말이겠죠? 네. 우선은 이제 저희 위원회 팀별로도 되게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 제가 지금 발령받아서 있는 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되게 생각보다 되게 공공기관이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고 제가 같이 팀에 계신 분들과 연차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개진하면 되게 잘 들어주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물론 근거는 있어야겠지만 이제 연차에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일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되게 자유로워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점을 한번 너무 강조하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딱하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또 영화하면 또 자유로운 예술의 세계다라고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회사 안에서 또 느껴지는 또 어떠한 정책적인 것들을 담당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느낌들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분위기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팀장님 네. 맞습니까? 회사 어떻습니까? 네, 뭐 업무가 뭐 있을 때는 있고 뭐 그거야 뭐 어디 가나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업무 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조직 문화로 인해서 뭐 어떤 좀 잔업이 생긴다든지 야근이 있다든지 네.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자기 업무는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좀 구조가 마련이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일을 다 했다 그러면 휴가를 쓰든지 집에 가든지 일찍 퇴근을 하든지 뭐 이런 거 전혀 구애받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자기가 몸이 좀 안 좋다 하면 오늘 내가 할 일이 없거나 뭐 굳이 내가 뭐 네. 그렇진 않겠죠. 뭐 회의 잡아놓고 갑자기 내일 아침에 그렇죠.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 네. 저는 오늘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좀 오전에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해라. 사전에 얘기만 되면 그렇게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고 오늘 정장을 제가 입고 왔는데 네. 그래도 팀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좀 이제 차려입고 온 거고 네. 사실 평소에는 회사에 정장을 입고 가는 횟수보다 결혼식 때문에 입고 가는 횟수가 더 많아요. 정장 거의 안 입고 네. 여름에는 반바지 남자분들도 이제 오. 반바지에
이제 너무 막 쪼리 이런 거 아니면 네. 이제 뭐 샌달이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는 진짜 자유로운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차림까지도 굉장히 편한 공공기관인데요. 많이들 오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지금 저희 접속해주고 계시는 구직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벌써 20명이 늘어서 140명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중간중간 제가 퀴즈 아까 안내드렸는데 우리 팀장님의 성함은 무엇일까요?가 우리 퀴즈 네,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여기 댓글에 적어주시지는 말고요. 저희 링크 따로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리님은 우리 회사 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일 다 하면 쉴 수 있고, 네. 네. 복장도 자유롭고 어허. 이런 거 다 사실이고 네. 맞지만 사실입니다. 자꾸 네, 거짓말 사실입니다. 네, 어,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그 신사옥이 완공돼서 이전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화의 전당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새 건물이다 보니까 사무실도 넓고 굉장히 쾌적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통유리 창으로 수영 강변이 한눈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야근을 하다가 가끔씩 보면 뛰쳐나가고 싶어서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거의 그 영화의 전당 옆쪽에 있는 네, 바로 네. 옆에 그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거기 강도 이렇게 쫙 흐르고. 네.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자유로운 생각들도 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영화라는 부분이 좋습니다. 우리 주임님 예, 엄밀히 말하면 아직 1년도 안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맞습니다. 작년 언제 입사를 하셨다고? 작년 10월에 입사했고요. 10월에 입사하면서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그동안 느껴지는 거 우리 회사에 대한 자랑거리.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휴가 사용이나 출퇴근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나 시차 출퇴근제로 이제 자기 개인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되게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 말씀하신 어학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지원을 되게 잘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입사 후에도 충분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은 정말 많이 좀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도 나도 다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자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준비한 사전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제가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단계별 허들식인지 누적식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질문인가요?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요? 네,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아까 그 채용 설명 자료 보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필기 전형만 이제 1차 결과가 2차에 반영되는 60% 반영되는 시기고 나머지는 서로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연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 대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이 아닌 면접 단계에서는 전공 교육 사항에 대한 언급을 혹시 해도 되나요? 면접도 블라인드인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면접도 블라인드가 맞고요. 그래서 그런 뭐 아마 준비들을 하실 텐데 이제 나는 뭐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유형 나는 어떤 걸 공부를 했다 아니면 네. 어떤 수업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저는 어디 과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뭡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면접에서도 블라인드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또 댓글을 보시면요. 여기 서모나님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통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관련 경력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중고 신입도 받아주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네, 관련 경력이 혹시 신입분들이 좀 있으셨던 분이 많으셨는지 혹시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력 대부분 일단 경력 있으셨던 분들이 꽤 많았었고
그 전에 다른 쪽에서 업무를 하셨어도 뭐 입사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네. 또한 경력이 없다고 해서도 그게 네, 채용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영화 관련해서 복지 혜택 있나요? 이런 거 여쭤보시는데, 영화 볼 때 혹시 나 여기 다니면 할인 좀 되나요? 이런 겁니다. 네. 친구들이 진짜 맨날 네. 물어봤어요. 처음에 아. 영화진흥위원회 왔다니까 네네. 너 영화 공짜로 보냐? 네. 네,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 이제 공공기관으로 이제 영화산업계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질문이랑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저도 여기 있기 전에 사업부서에 있었는데 그 영화 제작 지원 같은 걸 해요. 네. 그러면 가끔 이제 제가 지원한 영화 같은 데는 그 크레딧에 제 이름이 나오기도 해요. 가끔. 오. 그러면 이제 좀 기분도 좋고 네. 가끔 이제 뭐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다 그러면 일부러 미적거리고 안 나가다가 내 이름이 나왔네.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제 좀 할 수 있는 아, 그런 복지 혜택 정도 그러면 할인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할인 없습니다. 네. 이 할인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이렇게 포장을 네.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인은 없지만 엔딩 크레딧 끝까지 보고 있으면 내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김수민님께서 아까 전에 질문해주셨던 복지 혜택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주임님 그거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레르님께서 아까 월간지 볼 수 있는 경로 조금 더 천천히 한 번 더 이렇게 해달래요. 제 월간지가 저희가 입사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월간지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발간을 해주는 잡지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주임님께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제 아마 검색창에 영화진흥위원회 치면 대표 홈페이지가 제일 먼저 뜰 거고요. 그쪽 보면 상단 메뉴에 정보 연구 통계라는 메뉴가 하나 따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발간 자료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서 있는 이제 월간 한국 영화를 이제 선택해서 호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한 130 몇 호까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다 보지 마시고 이제 최근에 나온 거 위주로 골라서 최근 뭐 한 1년 정도 걸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최근 1년 자료까지만 좀 봐달라라고 우리 주임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대희 팀장님 그리고 김신비 대리님, 서선주 주임님과 함께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런 회사다라고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드려봤는데 왜 영화를 보면은 또 평론가 분들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왜 한 줄 평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야심차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회사 영화진흥위원회를 한 줄로 말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마지막에 생각지 못한 관문이 있네요. 그래요? 그냥 보내드리지 네, 않을 네. 겁니다. 네. 한 줄 복지 평. 좋고, 네. 뷰 좋고, 네. 긴 한 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회사. 내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영화진흥위원회라고 이대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 혹시 조금만 있다가 네, 우리 주임님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네, 한 줄. 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인과 함께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부서에 가냐 다르겠지만 특히 이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영화계 최전선에 계신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영화 산업과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대리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채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채용하시는 분들께 우리 조언 어떻게 좀 응원의 한 메시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도 겹치고 해서 안 그래도 좀 취업 준비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실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